안녕하세요. 비뇨기과 전문의 김광택입니다. 자, 사실 건강하다는 게 뭘까요? 사실 너무너무 간단하거든요. 잘 먹고, 잘 자고, 잘 싸는 건데 저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사실 건강하기 힘들죠. 근데 이제 비뇨기과는 사실 이제 잘 싸게 하는, 이제 소변을 잘 보게 하는. 그래서 이제 대변도 중요하고 소변도 중요한데 그 중에 이제 소변 이런 문제가 사실은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거든요. 근데 이제 그냥 남들도 그래, 나이 들면 다 그래 이러면서 이렇게 좀 뒤로 제껴놓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소변을 잘 보지 못하면, 소변을 잘 싸지 못하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소변 건강 잘 챙기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전립선이란 근데 뭘까요? 혹시 전립선이 뭔지 잘 아십니까? 알아도 그걸 저희 입으로 말하기가 좀 저희가 의사도 아니고 해서 사실 전립선은 보이지가 않고 만져지지도 않거든요. 이 방광 밑에 저 골반 안쪽에 깊숙이 있는 장기이고요. 사진에서 보시겠지만은 방광에 이제 소변이 모이면 그 소변이 전립선 사이를 통과해서 나갑니다. 그래서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고 그게 첫 번째 이제 기능이고 두 번째는 전립선이 있어야지 임신을 할 수 있어요. 정자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좋은 호르몬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정액이 전립선 사이를 통과해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전립선이 이제 남성한테만 있는 그 장기가 되겠고요. 사실 앞전자 설립자를 써가지고 이 직장 그 항문 쪽에 앞에 서 있는 샘 분비하는 장기다 해서 전립선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전립선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? 아까 이 피부과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이게 남성 호르몬이 쌓이면서 생기는 사실 남성형 탈모가 굉장히 비슷한 질환입니다.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원인은 노화가 되겠고 사실 40대부터 보통 시작을 해서 40대에는 40%, 50대에는 50%, 80대에는 80%. 사실 그래서 80대 남자 10분을 붙잡고 여쭤보면 10명 중에 8명은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거죠. 그렇게 많으세요? 그렇지만 실제로 치료받는 비율은 그거보다 현저하게 떨어집니다. 중요성을 잘 감지를 못 하시는 거죠. 불편해도 병원을 안 가신다는 얘기네요. 그렇죠.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버티다가 이제 오시는 건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보통 전립선의 크기는 한 15에서 20g, 밤톨 호두만한 사이즈인데 이게 점점 커지는 분들은 달걀 혹은 막 100g 사과만하게 이렇게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 통로가 원래는 젊었을 때는 4차선 도로라고 얘기를 하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전립선이 커지면 전립선 바깥으로만 커지는 게 아니라 안쪽 요도로 밀고 들어오니까 이 통로가 좁아지는 거예요. 오솔길이 되는 거죠. 그렇죠. 완전히. 4차선이 2차선, 오솔길 이렇게 되는 거고 심지어는 막 막히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. 그 느낌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. 맞습니다.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. 영상 한번 보시죠. 이게 지금 방광 밑에 전립선이 있고요. 저 전립선 사이로 소변이 저렇게 통과를 하나 갑니다. 근데 이제 커지면 저 통로가 좁아지는 거죠. 그래서 방광 입장에서는 약간 목이 졸린 거고 소변이 이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으면서 이게 저렇게 좁아지는 거죠. 그러면 방광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괴로운 거거든요. 그래서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렇게 소변이 잘 못 나가면 방광이 힘들어하고 방광이 망가지고 또 더 높게는 하수도가 막히니 상수도, 신장이 또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. 연관된 장기들이 다 맞습니다. 손상을 입게 되겠고. 근데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비대증으로 끝나는 거야? 아니면 제가 듣기로는 이제 암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암과 비대증은 전혀 별개의 질환입니다. 다만 증상이 비슷할 수는 있어서 헷갈릴 수는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검사를 좀 해보면은 암과 비대증은 이제 구별이 되는 거고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. 비대증이라고 반드시 암이 되는 건 아니란 말씀이십니다. 전혀 아닙니다. 네네. 그래서 이제 증상을 한번 좀 알아보면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듯이 방광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방광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방광 입장에서는 나 못 살겠다 하고 아우성을 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소변이 굉장히 자주 마렵고 그다음에 막 급하고 심지어는 막 가다가 막 지리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또 제일 괴로운 게 야간뇨죠. 원래 야간뇨는 몇 번까지가 정상일까요? 한 번? 한 번?
로 알고 계시지만 0.5번? 원래 정상은 한 가능할까요? 번도 안 깨는 겁니다. 한 번도 안 예, 깬다고요? 굉장히 좀 엄격하죠. 예전에 저 젊은 전공의 시절에는 한 번까지는 정상이었는데 예. 조금 더 기준이 강화되는데 사실은 저희 의사들도 진료 보다 보면 야간용 한 번까지는 그래도 눈 감아주는 경우가 그 있고요. 정도 안 가려면 물을 안 먹고 자야 되는데. 맞습니다. 사실 제가 0.5번이라고 말한 이유도 네. 어제는 저 안 깼어요. 그렇죠. 근데 저녁에 물을 한 2잔 이상 마셨다 싶으면 꼭 깨거든요. 아, 저는 0.5번 이렇게 이해했는데 가서 반만 하고 오시는구나. 네, 제가 졌습니다. 수업이 격길로 빠지네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방광이 첫 번째 자극을 받는 이런 저장 증상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소변이 나갈 때 문제가 생기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? 소변 줄기가 나가는 게 힘들어지니까 약해지는 거죠. 예, 소변 줄기 소위 말하는 오줌발이 이제 약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소변 줄기가 자꾸 끊기고 그다음에 배에 힘을 줘야 되고 뭐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소변을 다 보고 바지춤을 올렸는데 속옷에 묻는 거죠. 이게 이제 배뇨 증상인데 이거 굉장히 사실은 괴로워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계속 봐도 본 것 같지 않은 남아있는 잔뇨감 사실은 굉장히 신경 쓰이고 불편한데 뭐 남한테 잘 말을 못하고 끙끙 앓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치료해야 되는 목적은 결국은 방광을 잘 기능을 보존하고 나아가 신장까지 부담이 안 가고 데미지를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 목적이 되겠습니다. 전립선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 말씀이십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.